안녕하십니까. 확실함을 약속하는 수학 강사 양지용입니다. 자, 어느덧 벌써 5월이 다가왔네요. 여러분들 5월은 무슨 달이죠? 사람들이 가정의 달이라고 흔히 알고 있는데 우리 수험생들과 학부모님들은 전부 다 6월 모의평가를 대비하는 달이라고 바꿔서 기억해 주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만큼 5월달이 수험생들 여러분들에게는 재학생이든 재수생이든 너무 중요한 시기입니다. 특히나 이번 모의고사는 6월 1일 모의고사이기 때문에 6월 모의고사를 대비하는 학생들의 마음이 어느 때보다 더 조급해질 수 있는 시기가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래서 선생님도 지금 재학생들 입장에선 내신 대비가 막 끝난 이 시점에 학생들이 어떻게 공부를 해줘야 6월 모의평가를 좋게 봐서 수능까지의 가능성을 조금 더 높여줄 수 있을지에 대해서 정말 많은 고민들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그에 맞춰서 문제도 제작하고 그리고 모의고사도 쓰고 학생들에 대한 커리큘럼도 완벽하게 만들려고 하고 과제검사도 열심히 할 수 있는 연구실에서의 작업도 열심히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자, 오늘은 이 영상은 그 내용들을 좀 요약해서 여러분들께 전달해 드리고자 하는 5월 커리큘럼 설명 회의자, 그리고 5월 달에 어떻게 하면 수능학습을 또는 수학학습을 내신학습을 제대로 진행할 수 있을지에 대한 얘기를 좀 허심탄회하게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자, 영상 끝까지 같이 시청해 주시고요. 영상을 보시면서 맞아, 저런 게 중요하지, 당연히 저런 게 중요했지, 그리고 저렇게 대비해야지라고 공감하는 시간을 가졌으면 좋겠습니다. 자, 그러면 성공하는 수학학습 최고의 선택 5월 커리큘럼 안내 영상을 지금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단 첫 번째, 제 소개는 다들 아실 테니까요. 이전 영상 같이 참고해 주시면 될 것 같고요. 자, 벌써 5월입니다. 자, 지금 이 영상을 촬영하고 있는 이 시점이 4월 말이 다 되어 갑니다. 자, 그래서 6월 모의평가가 얼마 남지 않았다는 가정하에 영상을 보신다고 가정하면서 제가 설명을 해보도록 할게요. 아까도 잠깐 말씀드렸지만 6월 모의고사가 언제죠? 6월 1일입니다. 그래서 6월 모의고사가 사실은 5월 말이라고 생각해 주시는 게 훨씬 더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바로 이번 달 모의고사다라고 생각해 주시면 실제로 얼마 남지 않았죠? 제가 수업을 각 주에 이제 한 번씩 진행하기 때문에 수험수투는 한 번씩, 미적 확통도 한 번씩이니까 둘 다 수강하는 친구들은 보통 2번은 옵니다. 하지만 각 과목당은 한 번씩이기 때문에 수험수투도 6월 모의고사 전까지 대비할 수 있는 시간이 총 4번밖에 없어요. 4번 수업밖에 진행하지 못하기 때문에 생각보다 좀 시간이 많이 남지 않았다, 생각보다 발등에 불이 좀 심하게 떨어져 있다라는 걸 여러분들 좀 생각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재학생들 기준으로 요거를 한번 설명을 드리면, 보통 고1, 고2 때까지 모의고사 끝나면 한 어린이날 전쯤 된단 말이죠. 아니면 뭐 이번에 시험이 좀 늦게 끝나는 학교들은 5월 4일에 끝나기도 하더라고요. 근데 그런 학교들이 이제 5월 5일 어린이날 전까지 좀 일주일가량 또는 하루 이틀 정도 노는 경향이 있는데, 이번에는 아예 그럴 수가 없죠. 내가 고3이다. 근데 6월 1일이 모의고사다. 근데 수험수투는 어느 정도 또 까먹은 친구들이 있다. 이러면 여러분들 진짜 하루도 놓으시면 안 됩니다. 물론 시험이 끝난 건 너무너무 수고했고 좀 쉬어줘야 되는 시간도 물론 필요하긴 하겠지만 이틀 이상 쉬는 거는 저는 추천하지는 않을게요. 반나절에서 하루 정도는 푹 쉬시고 또 다시, 왜냐면 국어뿐만 아니라 수학, 탐구 과목들까지 열심히 준비해 줘야 되고요. 그리고 밑에도 써놨지만 재수생들도 함께 보는 첫 번째 올해 모의고사이기 때문에 그냥 재학생들끼리 봤던 3월 모의평가보다 등급컷이 좀 더 오를 것이거든요. 매년 그래 왔습니다. 그래서 재학생들끼리 봤던 수준보다 훨씬 더 높여서 공부해줘야 되고, 내가 또 나름대로 미적분 확통 공부하느라 수험수투를 많이 까먹었던 친구들도 있을 거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한 되살리기 공부와 그리고 수준을 좀 더 높인 새로운 문제들까지 풀어보다 보면 제 생각에 5월은 금방 시간이 지나갈 것 같아요. 자, 그래서 수험수투 학습에 총력을 다할 것. 그래서 수험수투 학습은 이따가도 말씀드리겠지만 기출을 또 다시 풀어주시고, 근데 기출도 쉽지 않을 겁니다. 새로운 문항들도 풀어보면서 그 기출의 아이디어가 내가 스스로 잘 적용이 되었는지 확인해보는 시간을 반드시 가지시고 6월 모의고사에 들어가 주셔야 하겠죠. 자, 그러면 우리 학생들 뒤쪽으로 넘어가서 선택 과목 공부는 어떻게 해야 될지 가볍게만 말씀드려 보도록 할게요. 자, 고3의 경우에는 내신 대비와 병행합니다. 여러분들 이게 착각하시는 게, 내신 대비하고 수능 대비가 물론 수험수투는 다르지만 미적 확통 기한은 똑같아요. 물론 기한은 이제 선택 과목이라서 이제 학교에서 진로 선택이기 때문에 약간 내용이 다르기는 한데요. 선택 과목 공부는 고3의 경우에는 미적 확통 같은 경우에는 크게 다르지 않기 때문에 내신 대비 고난도 문제를 준비하는 것도 분명히 모의고사에 분명히 도움이 많이 됩니다. 그리고 예전하고는 좀 다른 게 3월 모의고사 때는 시험 범위가 좀 좁았거든요. 그런데 이제는 선택 과목 시험 범위도 꽤 됩니다. 6월 모의고사, 9월 모의고사 범위 제가 이따가 말씀드리겠지만, 미적분은 미분 끝까지고요.
확률과 통계는 확률 끝까지입니다. 그러니까 전범위의 3분의 2 정도 6월 모의고사부터 들어간다고 생각해 주시면 되는 거죠. 어때요? 생각보다 범위가 좀 되죠. 근데 나는 아직 준비가 좀 덜 됐다. 그러면 5월 달에 쉴 시간이 생각보다 많이 없을 거예요. 왜냐면 내가 탐구 과목도 좀 제대로 진행을 해줘야 되기 때문에. 그래서 중간고사 시험 범위, 기말고사 시험 범위와 어느 정도 겹치기 때문에 당연히 내신 대비의 연장선에서 공부해 주시는 것도 너무너무 중요한 타깃인 것 같고요. 그 다음에 내신 기출뿐만 아니라 이제는 수능과 모의고사 기출문제들. 왜냐면 옛날에는 모의고사 기출문제도 좀 어려운 거 풀긴 풀었는데 겨울방학 때 풀었던 거라 기억이 좀 잘 안 날 거거든요. 그래서 미적 확통에 대한 모의고사 고난도 문제들까지 좀 풀어보는 것도 중요하다. 근데 모의고사 고난도가 뭐 쉽나요? 재수생들끼리 의대 가는 친구들도 다 변별하려는 어려운 문제들이기 때문에 학생들이 좀 어렵게 공부해 줄 필요가 있다는 얘기를 제가 쓴 겁니다. 그리고 킬러 문제는 틀리더라도 1등급이 나올 수 있거든요. 근데 내가 학원을 다닌 이유가 뭡니까? 수학을 잘하기 위해서죠. 근데 수학을 잘하려면 1등급, 2등급은 받아줘야 되는데 30번 고사하더라도 28, 29번까지 못 가고 끝나는 경우들도 정말 허다합니다. 그래서 28번, 29번까지는 맞출 수 있도록 하는 제 강좌들이 준비되어 있다라는 말씀을 꼭 드리고 싶습니다. 아시겠죠?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3월, 4월에 비해서 등급컷이 원점수가 4점 이상 올라가는 경우들이 많습니다. 재수생들이 포함된다면 난이도도 올라갔는데 재수생들이 꼈는데도 불구하고 등급컷이 올라간다는 얘기는 그만큼 재학생들의 준비가 좀 덜 되어 있다. 또는 수학을 잘하는 친구들은 진짜 쉽게 잘하는 친구들이 있지만 그렇지 못한 친구들이 밑에 있는 등급을 많이 깔아주기 때문에 예전과 똑같은 등급을 받기 어려울 것이다 라는 생각을 좀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자, 제가 무슨 얘기 드리고 싶냐면요. 여러분 이게 생각해 볼 때 모의고사가 3월에 비해서 3월 점수하고 6월 점수하고 뭐 하다. 똑같더라도 3월 등급과 6월 등급은 뭐 하다. 다르다는 거예요. 알겠죠? 점수가 똑같지도 않고요. 알겠죠? 심지어 점수가 좀 떨어지는 경우도 많아요. 물론 오르는 경우도 있겠지만. 알겠죠? 그리고 3월 등급이 훨씬 더 좋은 느낌도 있을 겁니다. 왜냐면 거기에선 상위권 재수생들이 포함되어 있지 않으니까. 여러분들 생각해 보세요. 뉴스 보시면 알겠지만 재수생들의 비율이 올해는 최대 30%까지 될 수 있을 거라고 합니다. 아시겠죠? 30%의 재수생들이 못하는 학생들일까요? 잘하는 학생들이 많을까요? 당연히 잘하는 친구들이 훨씬 더 많겠죠. 근데 그런 30% 가까이 되는데 1등급은 4%밖에 안 돼? 이거는 정말 다른 얘기죠. 3, 4월 모의고사하고 비교할 수 없고 고1, 고2 모의고사 등급하고 절대 같은 선상에서 비교할 수 없다는 말씀을 꼭 드리고 싶습니다. 그래서 어떤 얘기를 하고 싶냐면 5월에 들어가는 노력이 엄청나게 많아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어머님들도 이 영상을 보시면서 꼭 기억해 주셔야 될 게 우리 아이가 시험 끝났으니까 5월은 좀 쉬어가는 시간으로 가지면 되지 않을까? 고1, 고2 때도 그랬으니까. 절대 안 된다는 얘기죠. 학생들도 마찬가지입니다. 5월에 최대한 많은 공부를 진행해 주시는 게 6월 모의고사 때 도움이 될 거고요. 그리고 6월 모의고사가 끝나더라도 곧바로 6, 7, 9월 모의고사가 곧바로 기다리고 있기 때문에 그를 위해서라도 열심히 한 바퀴 정도는 돌려주는 게 너무나 중요하다는 말씀을 꼭 드리고 싶습니다. 28번, 29번은 맞춰야 1등급이라는 거 꼭 기억해 주시고요. 자, 그러면 범위 한번 살펴보도록 할게요. 자, 6월에는 수험수는 당연히 전범이고요. 확률과 통계는 확률까지, 미적분은 미분법까지, 기하도 2단원까지. 즉 전체 몇 분의 몇이다? 3분의 2가 된다라는 거 기억해 주시면 될 것 같아요. 생각보다 범위가 많고요. 9월 모의고사부터는 전범입니다. 알겠죠? 자, 어때요? 우리 곧 있으면 D-200대가 깨지거든요. 수능 D-201이 깨진다고요. 근데 여러분들 생각 한번 해보시는 게 D-301 깨지던 게 엊그제 같은데 벌써 이렇게 될 것 같고요. 알겠죠? 지금이 한 요때쯤 됩니다. 그럼 이때는 3개월 후잖아요. 그럼 D-100일 때쯤 이렇게 되는 겁니다. 자, 우리에겐 뭐가 없다? 시간이 많지 않다는 얘기를 꼭 한번 드리고 싶어요. 알겠죠? 그래서 시간은 많은데 좋은 대학을 가고 싶다? 그러려면 뭘 해야 되죠? 일단 많은 시간과 하나가 더 필요한데 혹시 뭔지 알고 계실까요? 양지용 선생님과의 만남입니다. 아시겠죠? 그래서 선생님 커리큘럼이 어떻게 되는지 자연스럽게 말씀을 드려보도록 할게요. 자, 일단 제가 말씀드렸던 수원스투 강좌입니다. 자, 이번에 새롭게 만든 강좌고요. 이름 잘 지은 것 같아요. 자, 수능 코어다. 여러분들 요새 헬스장이나 아니면 PT 같은 거 받으면서 저도 요새 믿기 어렵겠지만 PT를 받고 있거든요.
코어 근육의 중요성을 너무나 실감하고 있습니다. 자, 코어가 있으면 나머지 부분들이 조금 약하더라도 코어에서 많은 근육이 있기 때문에 그를 통해서 이제 신진대사량도 훨씬 더 좋아지고 몸도 훨씬 더 좋아지고 몸이 좋아지는 것보다 일단 건강해지는 게 되게 중요하더라고요. 우리 수능적 수학적 코어를 제대로 완성시킨다면 어떤 문제가 나올지 모르는 이 수능 싸움에서 코어가 좀 튼튼하다면 새로운 문제들이 나왔을 때도 코어의 근육을 이용해서 변형하고 대응해서 충분히 좋은 점수가 나올 수 있지 않을까 하면서 제가 코어를 제대로 잡아주는 부분입니다. 그런 부분을 좀 준비하기 위해서 수능 코어라는 이름을 붙였고요. 이렇게 새롭게 제작한 강좌라서 정말 많은 공을 들였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자, 두 가지가 정의됩니다. 기출 총정리, 새로운 문제. 근데 제가 기존 커리큘럼에선 기출을 한 번 다 정리해 줬어요. 3개월 동안 수능 저격이라는 커리큘럼을 통해서 기출을 전부 다 정리했고 다른 선생님들도 아마 마찬가지일 것 같은데 그렇지 않은 분들도 꽤 있더라고요. 그래서 이번에는 기출 총정리 대 새로운 문제를 2대 8로 진행해 주는데 얘네들은 선생님이 추가로 과제를 줄 겁니다. 알겠죠? 수능 저격을 뭐 할 수 있도록 복습할 수 있도록 제가 나름대로 과제를 예쁘게 구성해 왔어요. 그래서 다음 페이지 보면 어떻게 기출을 정리하는지 나와 있을 거고요. 그리고 새로운 문제들은 전부 다 이제 제작된 문제들이다. 알겠죠? 자,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자, 그러면 코어에 대한 내용은 이렇게 준비를 하면 되는데 신유형은 어떻게 준비하냐? 당연히 대비가 되어 있죠. 주간풀지원과 그리고 필요충분 모의고사라는 게 있는데 일단은 이 강좌에서는 구체적으로 나올 수 있을 만한 이것만 들으면 못해도 그래도 1등급 하위권에서 2등급 상위권이 될 수 있을 만한 기본적인 내용들은 다 만들어준다 라고 보시면 됩니다. 물론 이거 듣고 주간풀지원 꾸준히 풀면 당연히 1등급이 만점이 나올 수 있습니다. 수험수투 전범위에 대해서 진행이 되는 거고요. 근데 몇 주밖에 안 돼요. 4주밖에 안 되니까 주요 테마, 빈출 테마에만 집중해서 제가 진행을 해보도록 할 겁니다. 근데 이거 합집합해주면 거의 다 전부가 됩니다. 그래서 하루에 2개에서 2.5개 정도의 테마를 제가 다루도록 하니까요. 그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리고 실전 모의고사 5개 회차를 병행합니다. 그게 주간 풀지용 4개 회차와 필요충분 모의고사 시즌2 1개 회차를 추가해서 6월 모의고사까지 5개 회차를 병행하는 커리큘럼 없을걸요? 없을 겁니다. 이런 실전 모의고사가 많은 사람도 저밖에 없을 거예요. 근데 이게 보통의 질이 아니라 엄청나게 많은 노력을 투여해서 만든 최고의 퀄리티를 가지고 있는 모의고사이기 때문에 모의고사와 이건 별개입니다. 수능 코어라는 교재가 따로 있고요. 그 교재의 별개로 얘네들은 과제로 해결해주는 문제들이니까요. 같이 공부해 주시면 코어도 완성이 되고 그리고 새로운 신유형 문제도 대응이 되는 최고의 커리큘럼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리고 쉬운 문제부터 어려운 문제까지 집중 훈련할 수 있다. 학생들이 이런 질문을 해요. 선생님, 저는 이번에 선생님 강좌를 처음 만나게 되는데 너무 어렵지는 않을까요? 걱정하지 마세요. 물론 쉽지는 않을 겁니다. 근데 수학이 쉽다고 생각하면 그것도 이제 말도 안 되는 거죠. 그래서 쉬운 문제를 다룰 수 있는 기초적인 스텝도 제가 다 마련해 놨으니까 크게 걱정하지 말고요. 주간풀이용 3점짜리도 많아요. 아시겠죠? 자, 그리고 어떤 문제가 나오더라도 흔들리지 않는 코어 훈련을 진행해주는 제일 메인 강좌다. 어떻게 구성되어 있는지 한번 말씀드려 보도록 할게요. 자, 일단 수능적 이론을 제가 예쁘게 다 정리해 놨습니다. 그냥 말도 안 되는 기본적인 교과서 이론이 아니라 제가 나름대로 정리해 놓은 수능형 이론. 일부러 화면은 좀 일부만 딱 편집할게요. 이제 외부 영상이기 때문에 수업에서만 진행되는 나름대로의 비밀입니다. 자, 그리고 필수 기출 풀어보기 해서 기출 문제를 다시 수록을 했는데 이렇게 구구절절 정리를 좀 해놨어요. 왜냐면 예전에 이걸 제가 다 풀어볼 줄 수는 없거든요. 예전에 다 풀어줬던 거라서 수업에서 했던 포인트들을 이렇게 정리를 해놨고 이거에 따른 프린트들도 추가로 다 나가서 학생들이 기출 문제를 풀어올 수 있을 만한 새로운 과제장을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그 과제장에다가 기출을 그대로 다시 풀어오시는 거예요. 여러분들 이거 되게 중요한 작업이에요. 기출 문제 풀었던 건데 다시 풀면 의미가 있을까요? 저는 정답을 다 외웠는데 기출을 다시 풀어보면서 시간을 소비하는 게 과연 옳은 행위일까요? 라고 이야기를 많이 할 수도 있습니다. 근데 그 질문은 제가 항상 얘기하지만 어떤 질문하고 똑같은 거냐면 제가 이제 운동을 헬스장에 처음 왔는데 운동 너무 많이 해서 운동 한 달 했는데 좀 몸이 좋아진 것 같아요. 운동 한 달 했는데 옷이 너무 작아지면 어떡하죠? 이런 질문하고 똑같아요. 제가 아르바이트를 너무 열심히 하면 갑자기 너무 부자가 되면 어떡하죠? 이런 질문하고 똑같은 거예요. 그러니까 기출문제는 수능 직전까지 계속 보고 들어가셔야 되는 겁니다. 왜냐하면 교과서로 수능을 준비한다? 센으로만 열심히 풀었더니
수학을 잘 보게 되었다? 이런 시대는 진짜 끝났습니다. 새롭고 변형되고 플러스 알파가 진행되는 수능 문제의 발전을 꾀해줘야 되는 부분인데 그 발전의 양상을 제일 잘 볼 수 있는 게 바로 기출문제고요. 요새 기출 어렵습니다. 여러분들 작년 수능 미적분 1등급 컷이 84점이에요. 수능 1컷이 84점이라고요. 84, 85점이라고요. 아시겠어요? 쉽지 않아요. 100점을 못 맞을 거라고요. 1등급 4개씩이나 틀려도 84점이어도 1등급을 받는 이 어려운 시험에서 기출문제를 푼다는 거 너무 중요한 행위죠. 아시겠죠? 너무 필요한 행위란 얘기입니다. 자, 그래서 이렇게 수능적인 멘트들을 이것보다 지금 화면에 보이는 것보다 훨씬 더 자세하게 정리해서 여러분들한테 주면서 기출의 본질을 파악할 수 있게 진행해 준다. 그래서 신규생들이든 아니면 기존에 수강했던 학생들이든 전부 다 나이스하게 수업을 참여할 수 있다. 자, 그리고 두 번째로는 코어 집중 훈련. 자, 얘네들이 이제 제작된 수능 최적화된 개념이겠죠. 얘네들을 반영해 주고요. 그리고 변형해 줬고요. 기출에 대한 내용들을 발전시켜 주고 그리고 약간 아이디어는 아니더라도 계산력을 숙달시켜 줄 수 있는 내용들로 구성을 해 놨습니다. 자, 이렇게 코어 훈련 집중해 주게 되면 선생님이 이제 그림도 예쁘게 그려놓지 않았습니까? 뭔가 혼자 훈련하고 운동하는 느낌으로 제가 나름대로 귀여운 맛을 많이 넣어 놨습니다. 이런 강의를 4주 동안 듣는 겁니다. 아시겠죠? 그리고 숙제도 숙제대로 하는 거고요. 자, 그러면 이것만 하나요? 아니죠. 선택 과목도 간단하게 말씀드려 보도록 할게요. 선택 과목은 이제 재학생들의 시퀀스에 맞춰서 또는 선택 과목 출제 범위의 시퀀스에 맞춰서 공부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수능 저격이 수원수투는 진작에 끝났지만 이제야 확통 합편과 미적분 합편을 같이 진행하게 됩니다. 그래서 미적분 범위는 도함수의 활용과 적분 총정리, 이게 진짜 중요한 부분이거든요. 그리고 확률 문제 풀이와 통계 부분에 대해서 확통은 진행이 됩니다. 역시나 이 친구들도 4주가 되겠고요. 재학생들은 이걸 공부하면서 내신 대비까지 같이 섭렵하게 될 겁니다. 그리고 중요한 시기이므로 철저한 과제 검사와 매주 30분 미니 테스트와 피드백을 같이 진행할 예정입니다. 너무 중요한 시기에 너무 중요한 과목을 공부합니다. 이걸 못하면 알겠죠? 못하면 무조건 재수라고 보시면 돼요. 자, 미적분 선택하는 친구들 잘 들으세요. 미분하고 적분 못해서 재수하는 거예요. 재수할 때 이것도 정복 못해서 삼수하고 N수하는 거라고요. 재수생들은 무슨 얘기인지 알 겁니다. 수열의 극한 잘하는 거 수능에 4점짜리가 안 나오는 게 어떡해. 미적하고 미적분이 그리고 확률 뒷부분과 기본적인 내용들이 사실은 제일 중요하다. 그리고 재수생들 통계 물어보면 어떤 얘기 하냐면요. 다 까먹어요. 왜냐면 재학생 때 제대로 준비를 안 했기 때문에. 그래서 중요한 부분들이 나름대로 확통은 좀 앞부분도 중요하긴 하지만 뒷부분에 들어가 있기 때문에 너무 중요한 시기이고 중요한 강좌가 바로 5월 달에 진행된다라는 말씀을 꼭 드리고 싶습니다. 자, 그러면 수능 저격은 이번 미적분을 예를 들어서 한번 가지고 올게요. 그래서 대치동 어둠의 스킬이다 하는 무지성적인 스킬 말고 제가 나름대로 수학교육과 출신 아니겠습니까? 아주 훌륭한 성적으로 입학하고 졸업한 학생입니다. 그래, 학생은 아니고요. 선생입니다. 그런데 이렇게 이제 인강에서 무책임하게 진행되는 내용 말고 진짜 학생들이 시험장 가서 제대로 쓸 수 있는 최적화된 내용들을 선생님 교재 본 사람들은 알 거예요. 나이스하게 정리해서 제가 나름대로 예쁘게 다 편집을 해놓고 이론을 구성해서 학생들에게 제공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수학적, 수능적 원리를 여기에 포인트를 맞춰서 핵심 이론과 다양한 스킬들을 총정리해놨고 기출문제 정리해 줄 수 있고요. 기출문제 아이디어 적용시키고 숙달하고 체화시킬 수 있는, 이게 가장 중요한 것 같아요. 숙달하고 체화시키는 과제와 피드백까지 같이 진행한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아시겠죠? 진짜 중요한 시기예요. 그러면 이런 것만 하냐? 아니죠. 강의만 강조했는데요. 수원수투에 대해서는 주간 풀지용 들어갑니다. 이미 400명의 학생들이 풀고 있습니다. 매주. 그래서 올바르고 꾸준한 노력이다. 제가 써놨죠? 수능을 위한 올바르고 꾸준한 노력. 저도 여기에 들어가는 엄청난 돈이 있어요. 제 모든 이제 투자를 여기에 다 진행하고 있거든요. 이신문항에 대한 문제풀이, 그리고 과제별 첨삭, 그리고 재풀이와 일치시키려는 가장 확실한 노력. 이게 뭔데요? 모든 학생을 개인별 1대1로 첨삭해 줍니다.
자, 근데 이게 일관된 원칙이 있어요. 첨삭 원칙도 있죠. 어떻게 해줘야 되고 그림을 그리는 게 좋고 이런 식으로 제가 학생들에게 많이 이야기를 해줍니다. 그래서 조교 선생님들이 25명이나 있거든요. 그 25명을 철저하게 훈련시켜서 학생들에게 올바른 수능적 풀이를 시작할 수 있도록 최대한 많이 노력을 해주는 거죠. 그래서 학생들이 이런 얘기하죠. 선생님, 인강만으로는 안 되잖아요. 인강 들었는데 계속 50점대예요. 그러면 첨삭이 필요하죠. 아시겠죠? 그래서 물론 강의도 좋지만 구체적이고 이렇게 좀 제일 확실한 노력 해주는 게 제가 생각하기엔 첨삭인 것 같아서 저도 가장 많은 시간과 돈과 에너지를 쓰면서 주간 풀지형 문항을 제작하고 첨삭 비용에 투자를 하고 있습니다. 5월에 4개 회차 진행하고요. 각 주에 1개씩 진행하고 우리 수강생들은 다 알고 있죠? 손풀이와 분석지 그리고 유사한 문항까지 제공하고요. 그리고 매주 1시간가량의 해설 강의를 무료로 제공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학생들이 참 좋아하겠죠. 그래서 이걸 뭐 매주 진행할 수 있다는 게 가장 큰 메리트가 아닐까 싶어요. 그리고 학생들이 가장 사랑하는 과제입니다. 저도 가장 많은 신경을 쓰고 있고요. 자, 그래서 이게 제 주간 풀지용이고요. 분석지입니다. 그래서 이 분석지에 어떤 내용이 수록되어 있는지 뭐 기존 설명의 영상이 다 넣어놨으니까 다들 아실 거예요. 원래 문항과 유사 문항까지 풀어주시고요. 그리고 손풀이도 이제 같이 제공되고 문항별 포인트들을 이렇게 체크할 수 있게 해설지가 아닌 그리고 학생들이 읽어줄 수 있을 만한 최적화된 내용으로 이렇게 포인트들을 잘 짚어주도록 노력할 겁니다. 애들이 이런 문장을 기억하거든요. 아시겠죠? 문장과 뭘 기억할 수 있도록 상황을 기억할 수 있도록 해준다. 여러분들 생각해 보세요. 이렇게 요새 인강이 이렇게 판치는 시대에 누가 못 가르치겠어요? 다 잘 가르쳐요. 모든 선생님들 잘 가르친다고요. 근데 우리 아이의 점수를 제대로 오르게 하는 건 이런 구체적이고 확실하고 피부에 와닿는 노력이라는 겁니다. 아시겠죠? 이런 시도를 한 사람이 전국에 저밖에 없어요. 저밖에 할 수 없어요. 이런 시스템 저밖에 못 만들었습니다. 전국에서 제가 아마 조교 선생님들 제일 많을 겁니다. 자, 그리고 과제 관리. 뭐 이게 제 이제 똑같은 옷이죠. 이게 제 해설 영상입니다. 그래서 매주 이런 영상을 학생들에게 찍어서 별도로 볼 수 있게 진행해주고 있고요. 대응력을 향상시킨다. 근데 이게 이벤트가 아니라 매주 하고 있어요. 매주. 알겠죠? 학생들이 안 오를 수 없지 않을까요? 무조건 잘할 수밖에 없습니다. 자, 그리고 아까 말씀드렸죠. 문제 풀고 개인별 첨삭해주고 유사 문항 풀이하고 문항별 상세한 분석지 늘어가고. 아시겠죠? 못할 수 없게 만든다. 이게 제 신조입니다. 뭐 뒤에 보시면 알겠지만 풀이 1번, 풀이 2번, 풀이 3번 이렇게 써놨잖아요. 수업 시간에 시간이 없어서 못하는 내용들을 제가 우리 연구실에서 열심히 촬영하고 비교해주고 좀 깊이 파고들면서 학생들에게 올바른 내용을 비교하면서 전달해주고 있습니다. 자, 그리고 이렇게 학생들 첨삭해주는 거 기존 영상에도 많이 나와 있으니까 뭐 좋은 내용들 해설지뿐만 아니라 잘 써주면 학생들이 여기 막 답편지도 써주고 그래요. 그 정도로 많이 진행을 해주죠. 자, 그러면 나머지 내용들도 뭐 마찬가지입니다. 자, 기존 영상 한번 확인해 주시고요. 학생들하고 이렇게 같이 편지로 주고받으면서 학생들의 학습 의욕 고치도 같이 진행하고 있죠. 의욕이 뭐 넘친다. 아, 나도 조교 선생님들이 이렇게 열심히 첨삭해 줬구나. 나도 열심히 해야지. 이런 생각을 학생들이 진짜 많이 하더라고요. 그래서 뭐 이렇게 매주 편지 쓰듯이 이렇게 열심히 해줍니다. 아시겠죠? 자, 그리고 매주 복습용 자료 나가고 이런 것들은 똑같은 얘기니까 따로 진행하지는 않을게요. 아, 그러면 주간 풀종 말고 또 있나요? 그렇죠. 드디어 나왔습니다. 최고의 적중 시즌2로 찾아옵니다. 자, 제 이름을 달고 나오는 모의고사가 바로 필요충분 모의고사라는 건데요. 3월에 동료 선생님들이 정말 제 입으로 이야기하기는 좀 그렇지만 정말 호평을 했습니다. 아시겠죠? 이걸로 이제 많은 회사에서 연락이 오기도 했고요. 상당히 많은 적중을 기록했고, 근데 적중보다는 이제 문제 질이 진짜 퀄이 진짜 좋다. 요새 퀄리티가 진짜 좋다라는 얘기를 많이 하죠. 수능에 최적화되었다라는 얘기를 제가 감히 말씀을 드릴 수는 있습니다. 드리고 싶습니다. 자, 근데 이제 안타까운 게 기하는 없습니다. 제가 기하를 수업을 하지는 않기 때문에 미적 확통까지만 진행을 하고요. 자, 손풀이도 나가고 준결로 유사문항. 저는 이런 거 항상 꼭 줍니다. 왜냐면 학생 그냥 문제만 주고 마는 게 아니라 이 다음에 확장했을 때 어떻게 문제를 풀 수 있는지 그리고 복습까지 진행할 수 있도록 제가 엄청나게 많은 신경을 쓰고 있죠. 알겠죠? 그리고 얘네들은 각 학원에서 실제 진행은 추후 공지 예정인데 제 생각에는 한림학원에서는 5월 29일에 실제로 진행을 할 것 같아요. 많은 관심 부탁드리고요. 제가 추후에 따로 안내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모의고사는 이제 살 수 있으니까요. 자, 그다음에 가장 중요한 시간표 안내 한번 말씀드려보도록 할게요. 강북청소년학원에서는 수토반 마감되기 때문에 자, 반 2개로 이렇게 진행을 합니다. 선택해서 둘 중에 하나 들어오시면 되겠고요. 미적분은 일요일 날 1시부터 4시까지, 확통은 일요일 날 4시부터 7시까지입니다. 학림학원은 일요일 날 9시 반부터 오전이죠. 그리고 미적분은 금요일 날 저녁에 진행이 됩니다. 자, 그리고 대체명일학원 대전에서는 수원수투 토요일 날 이렇게 시간 되겠고요. 확통을 먼저 오는 겁니다. 아침에 오고 그 다음에 토요일 날 3시간 듣고 미적분 하는 친구들은 2시간 추가로 들어주시면 되는 거죠. 이렇게 해서 같이 진행이 된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아시겠나요? 자, 가장 중요한 내용이고요. 뭐 이번에 뭐 수능 직후에 받은 연락들 뭐 잘 봤어요. 뭐 성적표 이런 거. 어우, 너무 잘 봤네요, 정말. 오, 100분이 100이네요. 누구한테 들었을까요? 자, 아무튼 이렇게 진짜 잘 본 친구들 많습니다. 뭐 이렇게 손필기 너무 좋고요. 뭐 연세대학교 합격했어요. 뭐 좋은 얘기 많으니까요. 나중에 다시 한번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수강 오기가 너무 많아요. 너무. 그래서 카카오톡 오픈 채팅으로도 검색해 주시면 제 이름이 나오니까요. 그곳을 통해서 상담 문의 주셔도 괜찮고요. 카카오톡 오픈 채팅 및 제 번호를 오픈하도록 할 테니까 여기로 연락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제가 준비한 내용은 여기까지고요. 우리 학원에서 만나서 더 구체적인 이야기와 상담, 그리고 올바르고 확실하고 꾸준한 노력으로 수능까지 양종 선생님과 함께 승리할 수 있도록 저도 열심히 달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모든 수험생들 화이팅입니다. 학원에서 만나도록 해요. 안녕.